진짜 답답해서요.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랑 쪽 이야기 해보자면 시부모님이 남편 중학생 때 이혼하시고 시모 집 나가고 시부는 동남아 여자랑 재혼했어요. 그때 아주버님은 대학생이었고요. 시모는 집 나갔어도 시부 닥달해서 초중 고등학교 육성회장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다 쫓아다니고 대학교 그리고 다른 나라 유학 4년까지 전 구간으로 뒷바라지 싹 다 했어요. 덕분에 아주버님 고생 1도 안 하고 좋은 직장 대기업 취직해서 돈벌이 잘하고요. 남편은 중학교 때 엄마가 집 나갔는데 대학생은 형만 챙기는 데다 말도 안 통하고 생활 습관이 하나도 안 맞는 동남아 여자랑 같이 살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었대요. 학교 가는 것도 창피하고 이것 때문에 친구들 보기도 좀 창피하고 그랬나 봐요. 동남아 여자가 엄청나게 어려요. 아무튼 겨우겨우 고졸하고 대학교 갔는데 아무도 등록금을 안 보태줘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홧김에 자퇴했대요. 학생 시절을 이렇게 같은 자식인데 극과 극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그 말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주버님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에 생활비에 시어머니 지랄지랄하니 아버님께서 다 대주셨고 취업하고 나서도 보증금 가끔은 월세까지도 올 지원해 주셨고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 몇천 나온 거 아버님께서 다 내고 축의금 싹 다 형님네가 가져가시고 아버님 집이 3억인데 아주버님네 아파트 사야 한다고 닥달해서 대출 가득 받아서 줬대요. 아버님 집은 그냥 영원인 거죠. 남편은 저 만나기 전까지도 월 150만 원 받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미래 생각 안 하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호달궈서 지금은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모는 동거중, 시부는 동남아 여자랑 재혼, 시댁이 양쪽인데 저는 시댁이랑 가까운 곳에 살아요. 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 아주버님네는 서울 살아요. 여기서 2시간 거리예요. 조금 있음 시어머니 생신인데 형님이 저보고 자기네 어머니 생신에 용돈 선물할 건데 동선에도 똑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아기가 어려 홀벌이에 돈 들어갈 때 많아서 그렇게는 힘들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효도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은 것도 많고 해서 할 말 다 했죠. 똑같이요? 똑같이 하는 거 좋죠. 근데 똑같이 하려면 따지고 넘어갈 게 많네요. 세상 사는 게 원래 받은 만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쫓아다니며 뒷바라지 다 해주셨고 경제적 지원 아버님께서 부족함 없이 해주셨지 않아요? 결혼식 할 때도 결혼식 비용 아버님께서 다 내고 축의금도 몇천 들어온 거 다 가져가시고 아파트 매매하신다고 아버님께 쥐어짜내서 돈 다 받아가셔놓고 우리 신랑은 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 잘하다시피 하고 결국 대학도 자퇴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서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할 때도 10원 한 푼 받은 거 없고 서로 효도는 셀프로 하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아주버님 내외가 효도는 똑같이 하자고 하시면 우선 받은 만큼 하셔야 할 부분은 하세요 그럼 라고 했더니 동서는 받은 것도 생각해야지. 아기 낳고 아버님께서 가끔 용돈 주시고 하지 않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가끔 용돈 받아요. 근데 형님 말씀대로 용돈 받았으니 할 만큼 하려면 저희는 집이 가까운 죄로 주말마다 양쪽 시댁 번갈아 가며 만나서 밥 먹고 어른들 기싸움에 녹초가 되고 명절 외에 집안 모임에도 늘 저희 내외만 가는데 이만큼 하면 받은 것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 댁이야말로 받으신 만큼 하시려면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그래도 받은 게 없어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슬쩍 바꾸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낳아주신 게 감사하니 그만큼 딱 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명절 설 외에는 시댁 가족 행사에 일절 참석 안 하고 그 외에는 시댁에 내려오는 법도 절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엔 제가 그랬죠. 그래요. 받은 만큼 해요. 그럼 저는 가끔 바쁜 일 있어도 아기 맡길 땐 친정에서만 봐주시고 금전적인 지원도 친정에서 더 무시 못하게 해주시고 결혼할 때도 남편 예복까지 싹 다 맞춰줬는데 시댁에선 10,000원짜리 한 장 받지도 못했으니 지금 하는 것도 과분하네요. 남편한테 받은 만큼 친정에 더 잘하라고 할게요. 시댁에는 아주버님 내외가 받은 게 너무 넘치시니까
더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효도해 주세요. 이 말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그냥 잘했다고 하는데 받은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기적일까요? 솔직히 그래요. 형님 네 집도 매매할 수 있었고 지금 그만큼 기반 다질 수 있었던 거 아버님이랑 아버님께서 지원해 주신 게 많으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요. 근데 지금 효도는 똑같이 하자는 게 제가 보기엔 미친 소리 같은데 제가 너무 못됐나요? 그런 말만 저희한테 하지 않았어도 지나간 일 어쩔 수 없다 하고 살아갈 텐데 지원 많이 받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리 말하니 부하가 침이네요. 추가.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대부분 이야기가 시댁에는 왜 잘하느냐, 남편은 바보냐 하시는데 네, 저희 남편 바보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자기 가족한테는 자기가 차별받아도 그게 차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세 사람이 1년 차로 둘이나 들어오니 자기한테 그럴 땐 그냥 그러고 살았어서 몰랐는데 자기도 자기네 가족들이 이상한 거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늘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시댁이 잘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데다가 엄마도 저희 남매 키우시느라고 양가 친척들이랑 왕래가 없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이나 정을 모르고 자랐달까. 근데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건 없지만 저희 아이를 많이 예뻐하세요. 제가 조부모님이나 친척들 없이 자라다 보니 아이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뻐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성격이 이렇다 보니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요. 당하고 살지 않아요. 시부모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 때문에 남편에게 신경 못 써줘서 늘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는 불만이 없었어요. 만나도 우리 아가 예뻐해주시고 그래서요. 친정에서도 늘 반찬 챙겨주시고 때마다 아기 장난감, 용돈 챙겨주세요. 양가에서 우리 아기를 이렇게나 예뻐해주시니 받은 게 없어도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쁨 많이 받고 큰다면 앞으로 돈보다 더 좋은 게 마음에 많이 남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형님이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글에 적은 게 빙산의 일각이랄까. 자주 통화하고 볼 일이 없어 그냥 넘겼는데 이번엔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 전에 형님네 결혼식 할 때도 저희는 연애 중이었는데 왜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인사 안 했느냐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시동생 여자친구가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인사하는 때도 있나요? 얼굴 한번 못 봤는데. 남편이 우리도 곧 결혼할 건데 결혼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었을 때도 본인들 바쁘다고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식 올린 건데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게 자체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 하네요. 저의 길을 꺾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무시하려고요. 암튼 여러모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형님 내외에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이혼하셨어도 어머님께 질질 끌려다니느라 그동안 뒷바라지 다 해주셨고 어머님도 큰 아들만 보는 큰아들 바라기였는데 큰아들이 결혼할 때도 돈돈돈 거리면서 돈 다 뜯어가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큰형님이 부모면 그 정도는 응당 해주셔야 하는 거다. 자식 공짜로 키우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보상심리로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희 잘 살기만 해도 보상 받는다 생각하셔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형님 때문에 집안에 큰소리 났던 사건도 너무 많고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며느리 치마폭에 쌓인 바보라고 욕하세요. 어머님께서 성질나서 한번 한 소리 내셨더니 자기 부모님은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사셨다네요. 지금은 시부모님 두 분 다 형님 내외한텐 일절 먼저 연락 안 하세요. 아주버님이 필요한 거 있고 바랄 때만 연락하시더군요. 저는 제 남편이 가장 불쌍하네요.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님이 입이 너무 가벼우셔서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남편 너무 불쌍하고 짠하다고 잘해주라고 하시네요. 암튼 앞으로도 적당껏 선에서 할 말은 다 하고 살겠습니다. 다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댓글 1. 말씀 잘하셨네요. 근데 이혼하신 시모는 왜 챙기시는 것인지. 그다지 시모를 챙길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아니 나는 솔직히 우리 부모가 나한테 저렇게 했으면 그냥 성인 돼서는 영 끊고 살았을 텐데
굳이 이어갈 가족관계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댓글 2. 저도 우리 남편이랑 사귈 때 아주버님 결혼했는데 축하한다고 전화도 왜 안 하느냐고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새끼들은 안 변해요. 그냥 멍멍이가 짖나 보다 하세요. 저도 남편한테 너희 형은 사람 새끼 아니라고 되도록 보지 말자 했어요. 집안에 그런 개념 없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들이 꼭 끼리끼리 만나요. 두 번째 사연. 너무 더워 애 앞에서 휴대용 선풍기 쓴 제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아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찾아왔어요. 아이 2명 있는 가족과 저희 부부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여행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동남아는 지금 더우니까 제가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갔었어요. 작년 여름에 전자파 논란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안일하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긴 했어요. 공항 도착하고 너무 습하고 눅눅하고 더워서 쓰려는데 제가 선풍기를 꺼내자마자 친구가 그거 전자파 논란 있다고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약간 짜증나는 말투였지만 좋게 말해주었어요. 전 처음에는 당황하여서 아 그래? 하고 바로 가방에 넣었어요. 그렇게 이동하거나 숙소에 가고 야시장 갈 때까지는 휴대용 선풍기 없이 다녔고 트러블 없이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정이 놀이공원이었어요. 저는 그 땡볕에서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발표했고 시민단체에서 측정하는 영상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지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 휴대용 선풍기 가져가고 싶은데 나랑 남편만 쓸 거고 너희 부부나 아이들 근처엔 전자파 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볼게 라고 했어요. 나만 쓸 거고 별로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써도 될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조심해서 쓸 거라고 통보한 것도 사실이에요. 친구랑 이 일로 다툴 때 친구가 이 부분도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친구가 엄청나게 기분 나빠했어요. 자세하게는 친구가 한 말이 내용이 기억 안 나지만 거리를 두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심각하면 뉴스에 나왔겠어. 그만큼 치명적이니까 그런 거겠지. 그리고 아이들도 더울 텐데 네가 그 손선풍기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자기도 사용하고 싶다고 뗐을 거야. 그거 감당도 어려울 거고 어른들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자파가 아이들한테 특히 더 안 좋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또 꺼내서 쓰니까 좀 기분이 안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여행하면서 이미 여행 루트나 식당이나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모든 양보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조금 났고 다퉜습니다. 전 대충 정부에서 괜찮다고 했고 나만 멀리서 쓰겠다는데 그것까지 양보를 구하는 건 너무하다 이런 식이었고 친구는 전자파라는 게 꽁꽁 싸맬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조심하냐. 이건 양보가 아니라 피해다. 그렇게 더운 게 싫으면 동남아는 왜 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놀이공원은 그냥 따로 다니자라고 얘기하고 그날은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도 그냥 따로 다녔어요. 숙소 도착하고 남편들이 분위기를 풀려고 많이 노력해주고 즐기려고 온 여행이고 이 일을 더 같이 붙어 있어야 해서 그냥 아침엔 미안했다 하고 넘어갔어요. 함께 다녀야 하는 일정에선 그냥 저도 휴대용 선풍기 꺼내지도 않았고 실내 일정이 많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다녀오고 나서 계속 이 일이 생각나요. 친구한테 다시 따지겠다. 이건 결판을 짓고 넘어가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아이 있는 집인데 정말 내 생각이 짧았던 건가 싶어서요. 아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까지 써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유난이라는 글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웃긴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전자파 운운하면서 유난 떠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애한테 라면 먹이고 콜라 먹인다고. 정말 그 친구 그렇거든요. 댓글 보고 웃었어요. 생각해보면 만날 때마다 애들 배려해서 제가 불편해도 참는 일이 많았는데 이기적인 친구를 그렇게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는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서서히 정리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씁쓸하네요. 아무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댓글. 야, 전자파는 그렇게 유난 떨면서 비행 중 노출되는 우주 방사선은 괜찮대요? 전자파는 핑계고 당장 애들까지 하나씩 쥐어줄 수 없는데
친구가 눈치 없이 꺼내더니 꼴 보기 싫은 거야. 애들이 징징대는 분란 안 만들려고 전자파는 이용당한 것 같네요. 댓글 2. 전자파가 문제가 아니네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니 오늘부터 멀리하세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않아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듯 싶은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멀리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